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백일 시간입니다. 제가 작업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옹달산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많이 만들었어요. 나무와 돌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옹달산 여기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이 올라가는 입구 있잖아요. 미끄러지지 않게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원래 바위가 있고 좀 웅풍지였는데 흙 담아가지고 했어요. 많이 했어요. 이거 했죠. 여기 했죠. 여기 했죠. 여기는 이제 돌로 이제 오늘 다 쌓아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쉼터인데 바로 옹달산 옆에 있죠. 앉아서 이제 쉬기도 하고 뷰가 되게 좋아요. 딱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객석으로 이제 만드는데 제가 여기서 멘탈 강의를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이쪽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다 의자가 돼요. 계단이 다 의자가 돼가지고 여기 저 멀리 이제 좌석에 앉아서 계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멘탈 강의도 하고 그리고 각 그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제 인문학 강의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무대를 삼아서 여러분들 모시고서 할 겁니다. 잘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돼가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할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여기다 지금 옹달샘도 하트 모양으로 정확하게 하트입니다. 정확하게 하트예요. 이 하트가 저 음부산을 바라보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쵸? 여기서 이게 보세요. 이게 쭉 보면은 음부산이 딱 정확하게 딱 찍혀요. 설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싹 해놨어요. 이게 음부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이게 이 산세가 아니에요. 이건 있잖아요. 봉오리입니다. 봉오리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앞에 요렇게 해가지고 네 개. 다 봉오리로 이루어졌어요. 산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각 봉오리가 있어가지고 음영이 참 달라요.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지 않습니까? 이쪽 봉오리하고 이쪽 봉오리하고 이게 색깔이 달라요. 이쪽 봉오리만 없어지고 이게 살아나고 이쪽 봉오리가 없어지고 이게 살아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우 조화롭고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참 마법적인 그러한 형태가 있어요. 가끔씩 올리는데요. 실제로 보면 매우 아름다워요. 그리고요 여기가 달맞이 쉼터인데 제가 달구경하는 위치를 올라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사님들 올라가실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다리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잘 해놨어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다리 있잖아요. 다리 여기에서 이렇게 떠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여기에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포도나무하고 울타리에 장미꽃도 있고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여기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펜프로 악기 연주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맞이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청풍명월이라고 하죠. 청풍명월. 여기가 청풍이에요. 청풍호수인데요. 호수 근처에 있는데 여기 원래 이 제천이 달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여기에서 밤에 달을 보잖아요. 달 주변에 별들이 정말 징글맞습니다. 징글맞아. 막 그냥 쏟아 내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달맞이 쉼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쪽 보이는 건 이제 초록역 공원이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데크를 깔아서 이제 주무시기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럼 멘탈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컴퓨터 왔습니다. 우리 회원님 중에 여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여사님이에요. 여사님이 계신데 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여사님에게 아드님이 계세요. 39살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살인데 지금 아드님이 지금 식당을 하고 계세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곧 접는다. 이거 식당에 어떻게 좀 빨리 나가게 하시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곧 새로운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분과 함께 이 식당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사님이 저에게 약 10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서 같이 캠핑장에 놀러 왔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한번 봐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아드님에게 그랬어요. 식당을 접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했을 때 제가 여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렇죠? 아드님에게는 새로운 사람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과 이 식당을 처분하는데 아이디어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여사님의 아들에게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적중했습니다. 적중했어요. 제가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는 그 예측이 바로 아드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들을 저는 짐작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달라 했는데요. 여자친구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째, 여자친구는 기획력이 강하다. 프로 스페셜한 기질이 있다 이거예요. 일을 하면은 전문가예요. 프로예요. 프로. 아마추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력이 강하고요. 그리고 개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오랫동안 사귀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을 금방 그 실증 내는 스타일이에요. 실증 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테크에 약하다 이겁니다. 기획력도 강하고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은 재테크에 약하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며칠 뒤에 여사님께 통화했습니다. 이 아들의 여자친구는 일단 그 미국에서 약 한 17년 이상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온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랬습니다. 개방적이고 기획력 있고 일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이 여자분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은 저는 이런 세 가지의 포인트가 저는 맞아 들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가끔 여사님과 통화를 하는데요. 지금 아드님의 근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 매우 좋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드님과 여자친구의 관계가 지금 매우 좋대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다 이거 좋다. 모든 것이 오케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지금 아들과 여자친구의 관계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만난 지 몇 개월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들과 여자친구의 관계에서는 찬바람이 불 것이다 이겁니다. 찬바람이 분명히 붑니다. 이때 이것을 잘 해결했을 때 아마 결혼까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드님은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 아드님의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왔습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관계고요. 그리고 아드님의 여자친구는 연상입니다. 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문제점을 포용하고 도와주는 데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들이 추가한 일 여자친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색적인 정서로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커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의 포인트 얘기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드님이 엄마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에게 물어봐요. 여자친구 미국에서 살도 하니? 미국 어느 주에서 하냐? 여자친구 한국에서 지금 어디에 사냐? 여자친구 지금 뭐하냐? 물어보면은 엄마한테 그렇게 해요. 엄마한테 이렇게 해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활력 강하냐? 얘 생활력 강해. 어떤데? 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엄마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 해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 여사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아들에게 꼼짝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잘 보세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남이 큰 소리 치면은 엄마와 아버지는 입 딱 다물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딱 다물고 있어요. 혹은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장남이 큰 소리 치면은 집안에 큰 소리 치면은요 엄마 아버지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요. 자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은 꼼짝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식이 특히 아들이 부모님, 엄마, 아버지를 깐본다 이거 깐본다, 무시한다, 혹은 대접을 잘 안 해주려 해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존경심보다도 엄마 아버지는 그냥 엄마 아버지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자기가 해결하려 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나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엄마와 아버지의 부모님다운 모습이 잘 인식이 안 됐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밖에서 하고 들어왔다. 혹은 엄마와 아버지의 싸우는 모습을 자주 봤다. 혹은 엄마나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실수하고 들어왔다. 이런 것이 자꾸 눈으로 박히게 되면요. 아들은 엄마와 아버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존버가 중학생 때 우리 집이 여기에 살았어요. 이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골목길이 좁은 골목길이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존버의 집이에요. 여기는
친구의 집입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렸습니다. 김흥수예요. 김흥수. 김흥수라는 아이가 여기 살았습니다. 전 여기 살았고요. 김흥수라는 사람은 여기 밭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 김흥수라는 사람이 이 밭을 전세를 얻어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 집도 전세예요. 저는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실제 집이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 안 그런데 옛날엔 그랬습니다. 이 집 전세 산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이 집은 테레비가 있다. 이 집은 테레비가 없다. 생활 구조도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 살면서 집에 테레비를 살았단다. 이런 식으로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눈총을 겪으면서도 김웅수는 부모님의 일을 참 많이 도와줬어요. 똥찌개를 이고서 논밭에다가 항상 똥을 주고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웅순이라는 이 친구가 학교에서도 항상 1등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일도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김웅수가 엄마한테 항상 욕을 해요. 야, 이 씨발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비켜있년아 하면서 빗자락으로 엄마를 때려요. 엄마를 때립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옆방에서 가만히 있어요. 왜? 장남이 큰 소리 치는데 누가 어디에서 건듭니까? 못 껴들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 김웅수가 또 엄마도 또 가만히 또 있는 게 공부를 잘해요. 항상 1등이에요. 그리고 일을 잘해요. 김웅수가 없으면은 이 큰 돈을 어떻게 누가 감당을 못 합니다. 감당을 못 해요. 집도 가난해서 전세 살고 땅도 가난해서 전세가 있지만은 김웅수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은 얘가 빠지면은 얘를 잘못 건드리면은 이 집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김웅수가 엄마를 그렇게 욕을 하고 엄마를 붙잡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살면서 봤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때려요. 술만 먹으면은 아주 그냥 엄마를 아주 그냥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냥 두드려 패더라고요. 그땐 김웅수 방에서도 가만히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빠가 하고 하루는 김웅수가 하고 엄마는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남편이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고 아들이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참고 견디면서 생활을 하는 풍경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부모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혹은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실수를 하거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할 경우 주변 사람들부터 눈총을 받으며 사는 것을 자식이 봤을 때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좀 무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한 거는요. 저한테 의뢰한 그 여사님의 가족이 그렇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과정에서 이러한 경우를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이 아들을 설득시켜야 할까? 30살이 넘은 내일 모레 결혼할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아들이 39이에요. 그쵸? 결혼하려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에게 여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그래 해가지고 그냥 잘 나가는 거 해가지고 엄마 아빠 그냥 신경 안 쓰게 해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이제 진행해 나가고요. 평소에도 부모님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진행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이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경우와 그리고 아까 그 김웅수와 같은 경우 혹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큰 소리 치면서 집안을 장악하려는 그러한 그 장남이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하라. 세상살이 다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갔다. 다 틀리다. 다 틀린 행동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인정하고 장점을 잘 보완해 가지고 같이 살아가야 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왜 사람의 문제점을 인정해주고 그냥 갑니까? 왜 인정해줄 거 따로 있죠. 인정해줄 거 따로 있죠. 분명히 교육을 시켜서 고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사람의 성향을 고칠 수가 있느냐? 성향이 지금 말하는 건 뭐죠?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성향 이런 것을 어떻게 고쳐 나가냐?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자원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몇 번 올렸어요. 자원.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원이 있다. 자원. 이 자원 어디서 오느냐? 과거에 온다. 과거의 자원이 있어요. 현재는 모습. 지금 모습이 현재입니다. 미래는 설계입니다. 자 보세요. 과거는 뭐라고 했어요? 자원이죠. 자원. 현재는 뭐예요? 모습이에요. 그렇죠? 미래는 뭐예요? 설계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있던 자원이 지금 나의 모습이야. 쉽게 얘기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과거에 내가 김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현재 나는 김밥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어제 내가 라면을 먹었다. 그러면 오늘은 라면을 먹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도 라면을 먹을 것이냐?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자원을 집어넣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현재가 이 미래가 갔을 경우에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시제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전방 하는 얘기 잘 보세요. 자, 그럼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들이 있죠? 아들. 잘 보세요. 자식 키운 모든 부모님이 아래할 상황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집안이든지 특히 그 장남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지나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그 아들의 자원을 끌어냅니다. 언제? 지금 현재로 끄집어내요. 그러면은 자원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끄집어내는데 현재로 뭘 끄집어내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쁜 걸 끄집어낸다 하면은 야, 이 여자가 너 옛날에도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속삭이고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여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너 그런 식으로 할래? 그런 식으로 할래? 이것은 아들의 자원 중에 나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현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야, 이놈아, 너 옛날에 중학교 때도 그랬잖아.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너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애에 결혼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옛날의 자원의 과거의 나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현재에 말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싸웁니다.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들의 자원의 좋은 것을 끄집어서 지금 현재에 말을 해줘야 돼요. 끄집어서. 자원을 있잖아요. 지난 자원은 좋은 것만 저장을 해놔야 돼요. 나쁜 거는 다 지워버린다. 다 지워버려야 돼요.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과거. 과거의 자원을 좋은 것을 가지고 나쁜 것을 벌어낸다.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자원을 정리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놓는 거예요. 잘 보세요. 좋은 것을 놓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과거죠. 과거 자원이죠.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여기 나예요. 나입니다. 나. 그러면은 이 전방 1m에 바구니 하나 놓고요. 왼쪽이죠. 왼쪽. 전방 1m에 바구니 하나를 놓고 그리고 전방 1m 우측이죠. 바구니 하나씩 놓습니다. 가상의 바구니를 놓는 거예요. 가상의 바구니. 과거, 현재, 미래. 이 가상의 바구니를 눈을 감고서 이렇게 잘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자원. 그러면 이것은 나의 역사야. 역사를 과거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좋은 거를 딱딱딱딱 정리해 놓고 나쁜 것도 있어요.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문제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지우개를 싹싹싹싹 그냥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잘한 것들, 칭찬받은 거, 1등한 거, 성공한 거 이런 것들만 잘 개가지고 이 과거의 바구니에 딱 넣습니다. 딱 넣어놔요. 잘 저장해놔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놔가지고 엑스해가지고 후 불어버렸어요. 그냥 날라버렸어요. 없어지죠? 쫙 날라버립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미래도 잘 정리해주세요. 내가 얼마를 벌겠다.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 해가지고 쫙쫙쫙 정리해가지고 잘 놓습니다. 현재에 대한 지금 나의 모습도 잘 정리해놔요. 이래가지고 자원을 여기에 차곡차곡 잘 개놓는 거예요. 이거를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에 나의 잘못한 것은 그다지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자원을 지금 가지고 있음으로써 병이 생긴다. 이거 병이. 제가 한 500명 이상의 그 주파수 치료를 했는데요. 문제시되는 이 병적인 요소가 다 과거에 잘못된 자원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병이 된 거예요. 이걸 내가 다 확인했습니다. 90% 이상 사고가 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아파왔던 것들은 과거에 잘못된 자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거 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올린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자원이 있다.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 여기 현재죠. 현재입니다. 지금 부모님한테 너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들아 참 고맙다. 이렇게 부모님만 인사를 드린다고 찾아온 거 보니까 아들 너 이제 다 컸구나. 고맙다. 고마워. 나는 너가 중학생 때 비가 온다 해가지고 내 우산 가져갔었잖니. 너 창문으로 교실에 창문해가지고 우산도 주고 도시락도 갖다 주고 그런 적이 있었지. 난 그때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러면서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한 것들을요. 칭찬을 지금 현재 해줘야 돼요. 이러면서 차근차근 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그 인정받는 자식이구나.
내가 이렇게 올바른 부모님에게 교육을 잘 받아왔기에 이렇게 멋진 여자친구도 부모님에게 지금 인사를 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그 존재감을 느끼게 해야 돼요. 어떤 존재감? 나는 이 부모님의 아들이다. 엄마, 아빠의 아들이다. 이거야.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게끔 충분히 해줘야 돼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항상 습관져가지고 칭찬, 칭찬. 스킨십도 해주고요. 엉덩이를 두드려 주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감아 주거나 아니면은 어깨를 이렇게 턱거리면서요. 아들, 너 오늘 참 멋져 보인다. 어쩜 그렇게 옷도 이쁘게 입니? 그러면서요. 엄마는 아빠 쪽으로, 아빠는 엄마 쪽으로, 엄마는 아빠 쪽으로. 어떻게? 넌 역시 아빠 닮아가지고 옷을 입어도 참 잘 어울린다. 넌 아빠 닮아가지고 여자 보는 안목이 좀 있구나. 이런 식으로요. 칭찬을 충분히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시간을 내 가지고요.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용히 얘기를 해요. 아들아, 그래, 그 여자친구는 누구냐? 여자친구는 뭐 하는 애냐? 직업이 뭐냐? 미국에서 어디 살다 왔냐?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봐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마음을 열면서 자신이 이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가 교육을 잘 받아 커왔다는 것, 사랑받고 컸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은요,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그 견주가 있어요. 견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또 손님이 한 명 있어요. 이게 사나워 가지고 막 짖고 이 손님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견주는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라 합니다. 하지 마라 하면은 하지 마라고 할 때만 그렇고 또 그래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개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사나운 개일수록 있잖아요. 얘를 처음에 힘들지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종하게 되습니다. 복종. 써놓을게. 복종. 복종한다. 복종. 무엇을 칭찬을 해주면은 칭찬은 어디서 와요? 그 사람의 자원에서 오는 거예요. 자원에서. 자원은 뭐냐? 그 사람의 과거예요. 과거의 자원을 지금 빼내가지고 상대방의 칭찬을 해줘가지고 복종을 시키게끔 해줘라 이거예요. 복종을 시키게끔. 그러면 복종을 하게 되면 그 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른다고까지 몰라더라도 부모님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해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참 착해. 인정받는 사람이야. 인정받는 사람에게 불복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아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들이. 여사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누구의 대한민국 아들입니다. 아들. 특히 장남들이 그래요. 부모님에게 큰 소리 치고 어떻게 해 그러면요. 부모님들은 바보가 돼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특히 아들이 나이가 먹으면 더 그래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이것을 그냥 봐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살아온 풍경이 있어가지고 이거 못 바꾼다 하는데 바꾸려 하지 마라. 이런데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바꾸려 하지 마세요. 바꿔야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원을 활용하라 이거예요. 과거의 자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가 미래에는 지금 현재가 과거의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요. 아들에게 부모님이 부모다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어른다운 이야기를, 어른다운 행동을, 어른다운 일을 하고 다녀야 돼요. 괜히 밖에 나가서 막 싸우고 들어오고 막 집에 이상한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은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스러워야 돼요. 오케이? 부모님은 부모님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생겨요. 잘 보세요. 자식, 부모, 오케이? 자식은 부모님을 부양을 한다는 거는요.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식이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 하면은 이 자식은 자기 자식을 부양한다는 거는 의무사항이다. 이거 의무사항. 그러면서 이 부모님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요구하기보다도 자식에게 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돼요. 이것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러한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잘 보세요.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은 이 자식은 자기 자식을 부양하거나 잘 키워나가고 잘 이끌어내는 것은 이 부모님의 의무사항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 부모님도 이 자식에게 부모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님이 얼마든지 자식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자원을 조정해서 아들의 행동을 충분히 바꿔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행동하냐는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자, 오늘은 집안의 아들과 부모님의 어떤 관계,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종백에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